제가 이전에 그걸 보면서 생각했었어요. 아니, 아무리 이런 막장 드라마라지만 이거는 좀 너무 자기적이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13년간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한 그 지금의 소감을 말한다면, 사랑과 전쟁은 순한 맛이었다. 안녕하세요.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색다른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요즘에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 잘 보고 계시죠? 재밌더라고요. 네. 이지아 배우가 이제 김사라 역할로 나오는데, 김사라는 이제 거대 로펌 대표의 며느리이자 그 잘 나가는 로펌의 이제 변호사였는데, 시가의 계략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징역살이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변호사가 아닌 해결사로서 이혼 사건들을 통쾌하게 해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본 끝내주는 해결사,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좀 재미있게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씬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씬은 제가 참 좋아하는 김선영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요. 남편이 굉장히 잘 나가는 의사입니다. 성형외과. 수백억을 벌어다 주는데 막 이런 맞아요. 거 보니까 엄청 잘 나가는 그 대형 성형외과 원장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런 굉장히 화려하고 편안한 사모님으로 살고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듯이 한 달에 20만 원 용돈을 받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20만 원? 말이 됩니까? 네, 이렇게 생활을 받으면서 숨막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했었죠. 저희가 전에 연령대별 대표적 이혼 사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케이스 저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저번 영상에서도 저희가 이제 자립법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네, 체크카드를 주고 사용할 때마다 알림 설정 해두면서 어디에 쓰는지 다 확인하고 2만 원 이상 쓰면 이제 다 연락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와이프한테 돈 줘봤자 젊은 놈 만나고 다닌 것밖에 더해봐, 이런 말 봐서는 철저하게 속장미의 생활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압박,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던 이제 손장미가 드디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유책주의라고 해서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 쪽에서 피고의 유책 사유를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의 유책 사유를 이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손장미가 남편의 이제 불륜 증거를 찾으려고 이제 뒤를 쫓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하고 열심히 모아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이제 변호사가 이러죠. 이런 건 불륜 증거 안 돼요. 대화 녹음이나 문장 이 정도는 있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손장미가 엄청나게 좌절을 하고 그런 게 고스란히 드라마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변호사님, 이 변호사의 말 사실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전에 형사상의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시에 배우자를 간통죄로 형사처벌받게 하려면 정말 직접적인 성관계에 대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확보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사상 처벌은 안 되는 시대가 됐고, 민사상의 불법행위 또는 이혼에서의 규칙 사유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그 부정행위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성관계, 정말 깊은 단계의 스킨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굉장히 애정어린 그런 대화를 문자라 이런 걸로 주고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성적인 대화를 나눈다든가, 기타 너무 깊은 정서적인 교감을 한다든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의 입장을 놓고 본다면 드라마로 돌아와서 손장미가 남편을 미행해서 차 안에서 스킨십하는 그런 사진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차 아니면은 좀 내밀한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막 이렇게 몸을 가까이 하고 막 이렇게 만지고. 조금 가벼운 정도라 하더라도 어. 스킨십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상대방의 유책 사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이제 된다고 봅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음. 그래서 사실 드라마를 보면서 변호사가 이거는 불륜 증거로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이? 아닌데? 약간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드라마에서는 그 사진 말고 좀 더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라마에서 이제 손장미와 남편의 이혼 소송이 쫙 진행되는 장면들을 계속 이제 재판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남편의 유책 사유가 정말 까도 양파처럼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결국에는 이제 엄청난 반전이 또 있습니다. 네. 남편의 성 정체성 문제까지 결국 등장하죠. 알고 봤더니 남편이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동성애자인데 이전에 그 다른 여자들이랑은 또 왜 그랬던 거야? 가정 폭력, 외도, 부정행위, 거기에 이제 정체성 맞아요. 정체성 문제까지. 그러니까 너무 약간 유책 배우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김사라가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을 하죠. 맞아. 어떻게 보면 이제 김사라가 남편이 동성애자인 걸 알고 화장실에 가는 손장미의 뒤를 일부러 쫓아가서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동성애자더라. 라고 폭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손장미에게는 정의 구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혼 소송은 대반전을 맞게 되고 손정미 여사가 결국은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마 이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성 정체성을 속이고 결혼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보다 훨씬 심하다. 변호사님 이런 사례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 변호사가 되기 전에 한창 유명했던 그 고전 드라마가 있죠. 사랑과 전쟁이라고. 그때 보면은 진짜 온갖 막장 스토리들이 다 나오는데 제가 이전에 그걸 보면서 생각했었어요. 아니 아무리 이런 막장 드라마라지만 이거는 좀 너무 자기적이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13년간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한 그 지금의 소감을 말한다면 사랑과 전쟁은 순한 맛이었다. 완전 순한 맛. 실제로 현실은 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수년 전에 같은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에 이런 성 정체성이 문제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이제 여성분인데 남편이 뭐 SNS 대화로 막 애정 어린 그런 대화를 하는 증거를 포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제 추적에 들어가는데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 동료였던 거예요. 상간남. 상간남. 그러니까 남편의 상간남. 정말로 드문 케이스긴 하죠. 저희도 지금 10몇 년간 일을 했어도 정말 충격적인. 만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사건은 남편을 상대로도 이혼 소송을 하고 그 남편의 상간남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됐는데 사실 소송을 당한 그 남편이나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본인들의 어떤 성 정체성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본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커밍아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자세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결국에는 조정으로 가서 우리한테 좀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케이스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본인의 성 정체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를 속이고 결혼하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사실 배우자가 나를 속이고 누군가를 만난 것만 해도 충격인데 그 만났던 사람의 성별이 나와 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하면 이때의 충격과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손장미 여사가 되게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고 이제 리치 언니로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네. 2화에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방금 말한 이혼으로 이제 부자가 된 손장미 언니가 이제 구치소에 복역 중인 김사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하게 되죠. 나 같은 이런 사람 케이스 도와주는 이혼 원스톱 서비스를 나랑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때 김사라가 손장미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출소해도 5년 동안 변호사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근데 이거 왜 못하게 되는지, 그러면은 5년 지나면 다시 변호사 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오랜만에 변호사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변호사법 제5조에는 이제 변호사의 결격 사유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을 보면 1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사라는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의 이제 결격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또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김사라는 5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변호사법상의 결격 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이 지나고 나서 김사라가 다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신청해가지고 네. 허가 받으면 다시 가능하죠. 변호사로 활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5년 지나서 이제 솔루션 열심히 활동했는데 좀 지쳐. 음. 너무 몸을 많이 써. 변호사 생활이 좀 그리워지면 다시 이제 솔루션 법률 사무소로 이름 네. 바꾸고 네. 동변이랑 같이 이렇게 거죠. 공동대표로 네. 할 수도 있다는 거. 네. 네, 재미삼아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제 드라마에서는 김사라는 손장미의 제안을 되게 깊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결국 수락을 해서 네.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분들을 위해서 이혼 원스톱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솔루션의 이혼 해결사를 컴백을 하죠. 그리고 약간 변호사의 그 직위를 벗어나서 자격을 벗어나서 그런지 더 자유롭게 의뢰인을 위해서 상대방도 미행하고 증거도 훔치고 맞아.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변호사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제약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분들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지만 한계를 느끼는 지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극중에 김사라가 막 돌직구로 막 나쁜 놈들 막 맞아요. 응징하고 하죠. 미행하고 막 네. 때려 부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리고 증거 수집도 막 네. 약간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하니까 네. 많은 증거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물론 좀 허황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변호사로서 좀 대리만족이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또 힘을 얻어서 리뷰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